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군수직 공무원 제7급 경영학 기출문제 해설을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총평 드리면 일단 7급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좀 단순한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됐고요. 역시나 이제 제가 9급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7급이 9급보다는 쉬웠어요. 네, 쉬웠고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난도는 중에서 중하 정도, 그 정도의 난도를 보이고 있는 문제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문제 하나씩 보실 텐데 1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각각 독립된 별개 차원의 개념으로 본다. 2번 인지적 평가 이론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면 내재적 동기가 더욱 강화된다. 네, 이게 잘못되어 있죠. 내재적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면 내재적 동기는 더욱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고 3번 직무특성 모델에서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은 직무의 의미감 형성에 기여한다.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은 의미감과 관련돼 있다는 거. 4번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준거 인물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한다. 역시나 문제 없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리더십 특성 이론은 성공적인 리더들이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된 이론이다. 2번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는 리더의 행동을 구조주도와 배려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3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리더십 스타일을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 지향적으로 구분한다. 4번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은 리더가 부서 내 모든 구성원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관계를 맺는다고 가정한다. 역시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 교환은 상호정이고 이 상호정이 큰 부하들의 집단과 낮은 부하들의 집단을 해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구성원들 동일한 수준의 신뢰관계가 아니라 신뢰관계가 높은 집단을 내 집단, 신뢰관계가 낮은 집단을 외 집단으로 구분해서 각기 다르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죠.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3번 인력의 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능 목록은 개인의 직무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요약한 자료이다. 2번 마코브 분석은 시간 흐름에 따라 한 직급에서 다른 직급 이동에 관한 확률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며 변동이 큰 상황에서 효과적 요게 잘못되어 있는데 뭔가 확률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정적일 때일까 불안정적일 때일까 안정적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코 분석은 변동이 큰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추세 분석은 과거의 변화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 이용된다. 4번 델파이 기법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정성적인 방법이다. 나머지는 다 문제 없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4번 조직구조 및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로렌스 로시는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조직의 차별화 정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2번 챈들러는 조직의 구조가 수립된 전략에 따라 결정된다는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는 명제를 이 명제 저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명제죠. 다음 3번 기계적 조직 구조는 환경 변화가 극심하고 혁신이 필요한 조직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뒤에 설명은 기계적 조직 구조가 아니라 유기적 조직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유기적 조직 구조는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낮은 공식화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 뒤에 설명 유기적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 없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5번 직무 분석 결과를
교육훈련 요구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육훈련 요구 필요성, 수요에 대한 얘기죠. 1번 직무 기술서에 명시된 물리적 작업 환경의 개선. 2번 직무 명세서에 제시된 지식, 기술, 능력과 현직자의 역량 차이 분석. 3번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의 상대적 가치 산정. 4번 직무 설계에서의 과업 다양성 확대 들어가 있고, 역시 요구는 뭔가 문제 차이가 생겼을 때 요구가 발생할 거니까 당연히 5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보시면 5번 확인이 되는 거고, 다음 6번 품질 비용 중 예방 비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속적 개선을 위한 훈련 비용, 2번 불량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세스 재설계 비용, 3번 외주 업체에 대한 품질 지도 비용, 4번 시장으로 출하되기 전에 최종 검사 비용 들어가 있고, 품질 비용은 예방 비용, 평가 비용, 실패 비용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예방 비용은 불량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게 1번, 2번,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평가 비용은 품질 검사와 관련된 비용이고, 4번이 평가 비용. 다음 실패 비용은 검사 결과로 실제로 불량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1번, 2번, 3번은 예방 비용이지만 4번은 평가 비용이 되기 때문에 6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7번. 다음 중 소비자의 심리를 고려한 가격 결정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4개 중에 2개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번 기점 가격, 기억, 기점 가격, 니은 준거 가격, 디귿 단수 가격, 리을 묶음 가격 들어가 있고, 정답 명확하죠. 이 4개 중에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가격 전략은 준거 가격과 단수 가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8번 방어적 전략으로서의 국제화 동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어적 전략이 있다면 당연히 뭐가 있을 거야? 공격적 전략이 있을 거고, 이 4개 중에 살짝 좀 공격적인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으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각종 규제 조치로부터의 기업 보호, 2번 특허권 보호, 3번 기업의 수익 증대, 4번 부품 조달에 어려움 들어가 있고, 역시나 하나 결이 좀 갈라잖아. 좀 뭔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뭔가 나아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방어적 전략에 대한 설명이 되고, 3번이 공격적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9번 민츠버그는 경영제 활동을 관찰한 후에 경영제 역할을 제시하였다. 경영제 의사결정 역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리더 역할, 2번 분쟁 해결자 역할, 3번 자원 배분자 역할, 4번 협상자 역할 들어가 있고, 의사결정 역할 모두 4가지죠. 그 4가지가 분쟁 해결자, 자원 배분자, 협상자, 또 하나 뭐 있는 거지? 기업가가 있는 거죠. 근데 기업가 자리에 리더 들어와 있으니까 얘가 잘못돼 있고요.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여기 리더는 대인관계 역할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9번 문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10번이고요. 기업 경쟁 전략의 수립을 위한 미시 환경 요소 분석에 활용되는 3시 분석의 3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비용, 2번 고객, 3번 경쟁자, 4번 자사 들어가 있고요. 정답 명확하죠? 3시 뭐가 되는 거지? 고객, 경쟁자, 자사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 비용은 해당하지 않으니까 10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인사평가의 구성 요건 중 피평가제 저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항목은, 저항은 뭐와 관련해서 받아들일지 말지와 관련되어 있는 게 저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타당성, 2번 신뢰성, 3번 수용성, 4번 실용성 들어가 있고요. 받아들일지 말지의 문제는 수용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2번 원가 우위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규모의 경제 추구, 2번 학습 효과 활용, 3번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4번 조직 운영의 효율성 추구. 이거 역시 워낙 정답 명확하죠. 3번은 차별화 전략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3번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 체계적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두 가지가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가능한 위험이고 기업 고유의 위험이 되고, 체계적 위험은 분산 불가능 위험, 시장 위험 또는 베타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분산 투자를 통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2번 경기 변동이나 이자율 변화 등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요게 체계적 위험. 3번 특정 기업의 경영 악화나 노사 갈등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 4번 개별 주식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역시나 비체계적 위험. 결국 1번, 3번, 4번은 비체계적 위험이고요. 2번이 체계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14번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고요. 일단 레버리지 효과가 왜 생기는 거지? 고정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기 먼저 보시면 1번 고정비의 영향에 의해 매출액 증감에 따라 영업이익의 증감폭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2번 타인자본의 영향에 의해 영업이익이 증감에 따라 세후 영업이익의 증감폭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3번 고정비의 영향에 의해 매출액 증감에 따라 세후 순이익의 증감폭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4번 타인자본의 영향에 의해 매출액 증감에 따라 영업이익의 증감폭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일단 지금 사실 타인자본도 이거 뭐 때문에냐면 이자 비용 때문에 고정비의 의미를 가지긴 가져요. 근데 고정비가 영업 고정비와 재무 고정비 두 가지고, 영업 고정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영업 레버리지, 재무 고정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재무 레버리지인데, 타인자본은 이자 비용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건 재무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일단 2번과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1번과 3번이 돼야 되는데, 1번과 3번 중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14번이죠. 지금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는 건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사이의 관계가 영업 레버리지, 영업이익과 순이익 사이의 관계가 재무 레버리지,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걸 결합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영업 레버리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와 뭐의 관계? 매출액과 영업이익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 보시면 1번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3번이 매출액과 순이익 사이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5번 브랜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반응에 미치는 긍정적 차별 효과를 의미하며 마케팅 및 재무적 가치를 가진다. 2번 브랜드 포지셔닝은 일반적으로 제품 속성, 제품 편익, 소비자 가치 등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3번 브랜드 확장은 새로운 브랜드명을 개발해 새로운 제품 범주에 신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상표, 새로운 제품 범주니까 이건 브랜드 확장이 아니라 신상표 전략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4번 공동 브랜딩은 두 개 이상의 브랜드를 하나의 제품에 결합하여 시너지를 노리는 전략이 사실 이 코 브랜드에 대한 설명 워낙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설명드린 범위에서 이건 빠지긴 했었는데, 일단 3번이 워낙 명확하니까 3번 정답 체크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예, 코어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 좀 가능한 상황이라서 4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은 3번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인 거죠. 다음 16번 다음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직의 전략을 여러 관점에 성과 지표로 결합시키는 전략관리 도구, 구성원 역량과 조직 학습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시키고 고객 가치와 재무 성과로 이루어진 뭐 학습 얘기 나와 있고, 내부 구성 역량 나와 있고, 내부 프로세스, 뭐 고객 가치, 재무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1번 MBO 목표 관리, 2번 BOS 행동 관찰법, 3번 KPI 주요 성과 지표, 4번 BSC 균형 성과표. 정답은 균형
성과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7번 네트워크형 조직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업들은 자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2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3번 수익적으로 연계된 구조와 사람 및 정보를 중시하고 자기 관리에 의한 통제 방식을 주요한 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 4번 모듈형 조직이라고도 불리며 기업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대부분을 아웃소싱을 통해 처리한다. 네트워크형 조직, 가상조직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현대적 조직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가 되는데, 3번 수익적으로 연계된 구조와 사람 및 정보를 중시하고 자기관리에 의한 통제 방식을 주요한 관리에 활용한다. 수익적 연계 구조, 이건 다 전통적인 조직, 고전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18번 생산 시스템의 경쟁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고객화와 저원가 생산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2번 경쟁 우선순위 선택은 각 세분 시장의 요구와 경쟁사들의 반응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마케팅 부서와 생산 부서 간의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한다. 3번 원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투입 자원을 확보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가격 경쟁력을 의미한다. 4번 신뢰성 경쟁력은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 정답 4번인데 4번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예, 일단 신뢰성 경쟁력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고요. 네, 요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요 뒤에 내용은 품질과 관련된 경쟁 우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미 수업 때 정리한 것처럼 경쟁 우선순위는 모두 4가지죠. 원가, 품질, 시간, 유연성 4가지가 되는 거고, 4번 보기는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9번 시장 세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목표 시장은 가장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른 세분 시장이어야 한다. 2번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누릴 수 있다. 3번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하여 가격 경쟁을 줄일 수 있다. 4번 전체 시장을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 1번이고요. 시장 나올 때 목표 시장이 무조건 가장 커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기업에 맞는 시장을 들어가는 건데 굳이 가장 큰 시장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죠.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0번 듀퐁 분석을 통해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듀퐁 분석 필요 없고요. 그냥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면 되고, 역시나 자기자본 이익률 어떻게 구할까? 이익을 그냥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보기 찾아가시면 되는데, 1번 매출액 순이익률을 향상시킨다. 매출액 순이익률이 향상되면 이익이 증가할 거니까 말이 되고요. 2번 자산의 회전율을 높여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역시나 크게 문제 없겠죠. 3번 타인 자본 사용을 줄여 자기 자본 승수를 낮춘다. 타인 자본 사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뭘 키운다는 얘기지? 자기 자본을 늘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기 자본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낮아지는 거니까 3번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아요. 다음 4번 고정 비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을 개선한다. 문제 없죠.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1번 품질 관리 도구 중 파레토 차트를 활용하여 군 장비 정비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 뭐 물어보는 문제? 파레토 차트에 대한 파레토표 또는 파레토 룰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고, 1번 장비 고장의 모든 원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한다. 2번 장비의 수명주기 전체 비용을 계산하여 폐기 시점을 결정한다. 3번 정비 인원 개개인의 작업 속도를 측정하여 순서를 매긴다. 4번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소수의 핵심 고장 원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정답 명확하죠. 파레토를
전체 결과의 80%를 유발시키는 전체 원인의 20%의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4번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2번 다음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수록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는 상관없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1번 관리도, 2번 중심극한 정리, 3번 평균 출합 품질, 4번 식스 시그마. 일단 좀 생소한 개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 관리도나 식스 시그마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될 텐데요. 지금 여기서 품질과 관련된 얘기 할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중심 극한 정리가 된 거예요. 요 내용. 모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분포는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는 것이 중심 극한 정리가 돼요. 그래서 22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좀 생소한 의미이긴 하지만 역시 정답을 시험에 들어갔을 때 유추해서 정답 찾는 것 자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인가요? 어쨌든 22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3번 작업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직무설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기부여니까 X관점일까 Y관점일까? Y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1번 분업의 원리에 따른 직무설계, 2번 직무 충실화 원칙에 따른 직무설계, 3번 사회기술 시스템론에 의한 직무설계, 4번 준자율적 작업 집단으로의 직무설계이고요. 이미 얘가 Y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업은 철저하게 X관점이니까 23번 문제 정답 1번 되는 거고, 여기서 사회기술 시스템, 사회 시스템과 기술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기술 시스템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이고, 사회 시스템은 인적 자원, 구성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를 결합해 놓은 걸 사회 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Y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네, 다음 24번이요. 주식회사 국방경영은 2024년 1월 1일 신규 비품을 100만원에 취득하였다. 해당 부품의 잔존가치는 20만원, 내용연수는 4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식회사 국방경영이 2025년 12월 31일 결산 및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직후 이 비품을 50만원에 매각하였을 때 발생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이거 뭐 구해야 되는 거지?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장부 금액 어떻게 구하죠?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야 돼요. 그럼 먼저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취득 원가가 100만원, 잔존가치가 20만원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80만원, 그리고 4년 동안 정액법 상각할 거니까 매년 감가상각비는 20만원이고요. 얼마가 흘렀어? 2년이 흘렀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원이 되죠. 그럼 결국 장부 금액 어떻게 되냐면 취득 원가 100만원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을 빼줄 거고요. 그렇게 빼주면 장부 금액은 60만원. 근데 지금 60만원의 장부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50만원에 팔았으니까 일단 이익이 발생했을까 손실이 발생했을까? 손실이 발생했을 거고요. 그 금액은 10만원이 되죠.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 1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원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보시면 24번 문제 확인이 됐고, 다음 25번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새롭고 복잡한 시스템 기반 구조 전체를 구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 2번 소프트웨어 통합에서 레거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대상으로 구축된 새로운 거래 처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3번 새로운 인프라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더불어 훈련 및 교육, 소프트웨어 통합이 필요하다. 4번 소프트웨어 통합에서는 레거시 시스템이 새로운 기반 구조와 연동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해서 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좀 들어와 있고, 그 유일한 경영정보 시스템의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를 단초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레거시요. 이 레거시란 영어 단어가 우리말로
과거에 유사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과거 유사하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을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결과로 25번 문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7급 경영학 문제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